안녕하십니까. 구산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재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과 일상에서 병들어가는 습관 그리고 먹을 것에 진심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운 음식의 배신에 대해서입니다. 가슴 한편 자리하고 있는 첫사랑의 기억이나 추억들이 있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므로 귀 기울여 들어보기 바랍니다. 영화처럼 선명히 기억되어 오래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N대학 비뇨의학과 연구진의 비흡연자 대상으로 매운 음식과 남성 호르몬의 연관성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운 음식을 섭취한 남성은 성기능 장애 위험성이 약 3배가량 증가했고, 매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2% 하락했습니다. 맵부심 부리다 상남자가 아닌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과 테스토스테론의 정확한 연관성을 밝히려면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과도한 매운 음식은 건강을 위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팝콘 먹으면 동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방식이 아닌 에어팝 방식으로 조리한 팝콘을 먹으면 동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어팝 팝콘은 칼로리가 낮은 통곡물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S대학교 화학과 조 빈슨 박사 연구에 따르면 팝콘에는 세포 파괴를 막아 동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강한 황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과일과 채소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팝콘 1인분에는 황산화제가 약 300mg, 옥수수 1인분에는 약 114mg, 과일 1인분에는 약 160mg이 들어있어 팝콘이 채소, 과일보다 젊음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채소나 과일의 수분 함량은 약 90%이지만 팝콘 내 수분 함량은 약 4%에 불과해 함유한 황산화제의 농도도 팝콘이 높습니다. 하지만 팝콘은 비타민 등 모든 영양소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팝콘에만 건강을 의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1927년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두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 B 대조군을 나눠 약 20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했는데 그룹 A는 아무 제약 없이 과제를 실시했고 그룹 B는 실험 도중 과제를 중단시키거나 다른 과제를 하도록 제약을 주었다고 합니다.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 그룹 B가 과제를 완성한 A그룹보다 과제를 2배 이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일을 마음속으로 쉽게 지우지 못하는 현상으로 끝내지 못한 것에 미련이 남는 자이가르닉 효과로 불립니다. 첫사랑처럼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쉬움이 남는 기억들이 머릿속에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심리적 증명 외에도 뇌 과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면과 생체 리듬 조절 호르몬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조사팀은 35살에서 74살 여성 44,000명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TV나 조명을 켜고 잔 사람은 5년 동안 체중이 5kg 이상 증가할 확률이 17%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면과 생체 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관계가 있습니다. TV나 조명을 켜고 수면 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며 대사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체중 증가와 비만 위험이 높아지므로 수면 시에
불빛 없는 환경에서 자야 신체적, 정신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험 더 잘 보는 비법입니다. 티셔츠 한 장이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있습니다. 영국 H대학 카렌 파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옷을 입은 그룹과 슈퍼맨 옷을 입은 그룹이 각각 시험을 봤을 때 평범한 옷을 입은 학생들은 평균 64%, 슈퍼맨 옷을 입은 학생들은 평균 72%의 점수를 기록하며 시험 볼 때 히어로 옷을 착용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상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로 옷차림이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파인 교수에 따르면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도 정신적 민첩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설이 의외로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욕설은 일상적인 두려움과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을 느낄 때 시원하게 욕설을 내뱉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71명의 참가자들에게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있게 하며 계속 욕을 하는 팀과 평범한 단어를 반복하는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계속 욕설을 한 참가자의 73%가 물속에서 더 오래 손을 담그고 있었고 평균 약 31초 더 오래 버텼다고 합니다. 욕설이 뇌의 자연적인 통증 완화 화학물질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추가 연구 결과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팔굽혀 펴기를 더 오래 하고 풍선을 더 크게 부는 등 체력과 자신감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는 자세가 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자는 사람은 평소 꿈꾸던 상대와 19금 꿈을 꾼다고 하네요. 홍콩 S대학교 연구팀이 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엎드려 자는 사람의 상당수가 평소 꿈꾸던 상대와 19금 꿈을 꾼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엎드려 자면 위와 폐가 압박되어 뇌에 공급하는 산소량이 감소하며 뇌파에 혼란이 생겨 야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티르키의 이스탄불 M대학 병원 메흐메트 유셸 아르군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왼쪽으로 누워 잘 경우 악몽을 꿀 확률이 40.9% 된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이 압박되며 스트레스 수치가 상승하여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몸이 도피 모드로 바뀌어 악몽을 꿀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수면 자세는 똑바로 누워 천장을 보고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화 속 이 설정이 사실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2012년 미국 과학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뇌에서 카테코라민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테코라민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며 코 속 조직을 팽창시키고 코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끝 조직이 간지러워 코를 만지게 되는데 성장기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코를 만지면 실제로 코가 약간 길어지거나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을 없애주는 카레에 대했습니다. 활성산소 제거에 세포 손상과 염증 생성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N대학 글렌 샤피 고수가 진행한 심리학 연구에서 특정한 소리를 들었을 때 공포를 느끼게 훈련된 실험쥐에게 다른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일반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리를 듣고 여전히 공포를 느끼던 쥐들이 쿠르쿠민이 함유된 음식 섭취 후에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카레의 주 재료인 강황에 풍부한 쿠르쿠민이 기억의 재응고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줘 나쁜 기억의 장기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카레 속 쿠르쿠민은 항암 효과는 물론 체내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세포 손상과 염증 생성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는 급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뇌가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2011년 스코틀랜드 머쉘브로의 큐 대학 심리학자 캐롤린 초드하리 박사팀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대상으로 스릴러 영화의 무서운 장면을 8분간 상영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잡이보다 무서운 장면을 단편적으로 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같은 표현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상은 PTSD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 PTSD 환자 중에 왼손잡이의 비율이 오른손잡이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뇌가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심은 우뇌와 관련이 있는데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 우뇌의 활동이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이 많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점이 많아서 고민인 사람이 점은 미용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없는 점이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K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점이 100개 이상 있는 사람들이 점이 25개 이하인 사람들보다 평균 6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DNA 끝에 붙어있는 텔로미어까지 닿아있는 점은 DNA의 마모와 손상을 막아줍니다. 텔로미어가 모두 닳아서 없어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죽거나 기능이 손상됩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우리 몸이 나이를 먹는 노화 속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 연구 결과 100개 이상의 점을 가진 경우 텔로미어의 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피부 전문의는 점이 많은 사람들은 노화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 뇌에서 활발하게 분비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다라는 말은 사랑을 시작할 때 뇌에서 페닐에틸아민 성분이 활발히 분비되는데 이 농도가 올라갈수록 다른 호르몬 대사를 지배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보상 중추 영역이 활발히 반응해 모든 측면이 이유 없이 그저 예쁘만 보이게 됩니다. 미국 연구진의 실험으로 볼 때 보드게임이나 그림 그리기를 함께한 20쌍의 혼인 커플과 동거 커플들을 연구한 결과 미국의 시대학 인간행동연구소의 연구팀에 따르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최대 30개월이고 남녀 간 애정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6,000명의 남녀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가슴 뛰는 사랑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고 만남 2년을 전후로 되뇌에 항체가 생성되며 사랑의 화학물질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20쌍의 혼인 동거 커플들에게 보드게임과 그림 그리기를 함께 했고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혼인하고 나니 살찐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자연스럽게 증가한 비만 확률에서 혼인한 남자와 그다음 여성들은 그 우울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2025년 3월 혼인하면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혼인한 남성의 경우 혼인 후 첫 5년간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비만 확률이 증가했습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 비만의 주 원인은 우울증으로 여성들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비만 위험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의 장수 비결입니다.
기혼자가 최대 8년이나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대만 제2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30대 남성 기준으로 기혼자의 기대 수명은 48.9년이었고 미혼자의 기대 수명은 40.9년으로 기혼자가 최대 8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외 세대별로 40세는 7.5년, 50세는 6.4년, 60세는 4.9년으로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장수를 누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30대 여성의 기준으로 기혼자의 기대 수명은 54.8년으로 미혼자의 기대 수명 51.9년보다 약 2.9년 오래 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면 키가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영 전에 173.9cm였으나 입영 후에 174.5cm로 입대 전후 군인들의 평균 신장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무청은 2018년부터 2021년 61만 명의 입대 1년 뒤 건강지표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와 혈압, 중성지방 등 신체 건강지수가 입대 전보다 입대 후 개선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입영 전에 평균 신장이 173.9cm 였으나 입영 후에 174.5cm로 평균 0.6 증가했습니다. 입영 전에 평균 체중 70.7kg이 입영 후에 73.1kg으로 평균 2.4km 증가했고 특히 저체중 군인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입영 전에 저체중 인원은 4만 명이었으나 입영 후에 6천 명대로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스태미너 식품인 요거트에 대했습니다. 요거트는 남성 활력에 좋습니다. 미국 MIT 대학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요거트를 섭취시켰을 때 수컷 쥐의 고환 무게가 5에서 10% 이상 증가했으며 짝짓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암컷을 더 빠르게 수태시키고 대조군에 비해 건강한 쥐를 낳았으며 암컷 쥐도 새끼를 많이 베고 새끼에게 젖주는 일도 훨씬 수월했다고 합니다.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가 쥐의 생식 능력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H대학의 차바로 교수도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한 결과 사람 역시 쥐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다며 요거트가 남성의 생식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웃어야 하는 이유에 대했습니다. 그 세포 성장을 돕는 웃음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성균관대 연구진은 웃음 속에서 세포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무병장수는 세포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으며 세포의 성장을 웃음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UC 프란치스코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이 특정한 감정 표현을 흉내내면 몸도 그에 따른 생리적 유형을 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복절도하면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며 웃고 나면 면역력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원 성취 비결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등극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 펜싱 강국 헝가리 선수와 맞붙은 한국의 박상영 선수는 9대13으로 지고 있던 그 순간 할 수 있다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워 기적처럼 15대14로 역전승했습니다. 기적 같은 이 순간은 피그말리온 효과 또 로젠탈 효과로 증명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의 믿음과 기대, 예측이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로젠탈 효과는 타인의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 칭찬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가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건네자
응원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심삼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말이죠. 작심삼일, 의지의 문제가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작동 주기가 단 3일로 새해 결심이 연말까지 이어져 1년 동안 성공하는 비율은 고작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목표 달성한 사람은 신체의 한계를 이길 정도로 독한 것입니다. 작심삼일을 역으로 잘 활용한 리마인드 세팅, 3일마다 같은 각오에 결심을 해 작심삼일의 과학을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말에 수긍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송영광의 허허허가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 구구절절 소설 같은 인생살이에 하하하하 웃고 사는 거지. 부모님께 내 팔자 내 인생인 것 다 다쳐놓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후회 없는 인생이란다. 미련 없는 인생이란다. 여기저기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 구구절절 소설 같은 인생살이에 하하하하 웃고 사는 거지. 내 인생에 청춘의 날이 뜨면 그것이 최고인 것이. 탓하지 마라 원망도 마라 그렇게 사는 게 후회 없는 인생이란다. 미련 없는 인생이란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다. 미련 없는 인생이란다. 하하하 웃자구 하하하. 예, 계속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병들어가는 습관에 대해서입니다. 가습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 우리 알고 있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 가습기에 정수기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해
가습기에 정수기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정수기 물은 염소가 제거된 상태로 세균 감염에 취약해 세균 배출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가습기 제조사 대부분도 수돗물 사용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가습기 사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수돗물을 사용해도 고인물에는 세균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배포한 관리 수칙에 따르면 매일 새물로 교체하고 최소 3일에 한 번 청소해야 하며 완전 건조 후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냉장고에 넣지 말라고 하네요. 화장품은 상온 10도에서 25도씨에서 안정성이 확인되는데 가정용 냉장고의 평균 온도는 5도씨입니다. 냉장 보관한 화장품을 상온에 꺼내는 과정에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화장품은 변질되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화장품은 피부가 수축하는 느낌을 선사하지만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피부 붉어짐이나 가려움, 건조함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화장품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로에 성분의 화장품이나 게일 타입의 마스크팩 등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냉장고 문과 가까운 쪽이나 선반에 보관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밥 대신 신선한 샐러드로 한 끼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남들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어 샐러드도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합니다. 손발이 찬 체질인 분과 위염, 과민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 그리고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생채소를 섭취하는 것보다 익힌 채소가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성 체질인 분들은 시금치와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살짝 데쳐 먹으면 소화가 잘 되며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도 살짝 구워서 먹으면 영양가도 농축되고 섬유질도 부드러워져 먹기 편합니다. 당근은 기름에 볶아 먹어야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직후 물 한 잔의 함정입니다. 자는 동안 수분 부족 상태의 몸에 물을 마셔주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간과 심장의 해독작용 및 변비에도 효과적으로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됩니다. 밤새 입속 수많은 세균이 정식해 기상 직후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박테리아도 함께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은 폐렴과 치매, 당뇨, 심장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물 음용법입니다. 기상 후 물을 마시기 전 양치를 하거나 깨끗한 물로 10초간 가글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샷으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희석되어 심할 경우 부작용으로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어 천천히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실내 빨래 건조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빨래를 실내에서 말릴 경우 집안의 수분 농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물 세탁으로 평균 2리터의 수분이 방출되며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경우 실내 곰팡이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또 빨래를 빨리 말리기 위해 라디에이터나 온풍기 등의 온열 기구를 가까이 둘 경우 습기가 더욱 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약하거나 천식으로 폐가 좋지 않은 경우 각종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치명적으로 극단적으로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에서 빨래를 말려 곰팡이 포자를 흡입해
질환이 발생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추는 타이밍입니다. 매콤 쌉쌀한 맛으로 음식에 포인트를 주는 향신료인 후추에는 풍부한 알칼로이드 성분은 타액과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기도 하고 음식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추를 고온에 가열하면 발암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치매와 간질을 일으키거나 암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추는 요리 마무리 단계에 뿌려야 건강에도 좋고 풍미와 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공복에 레몬수 유행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레몬수는 체내 독소 제거부터 혈관 기능 개선,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 비타민C,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좋습니다. 레몬수는 산도가 높아 공복에 먹을 시 위 점막을 자극하므로 아침 공복 레몬수 섭취가 반복되면 위 점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염과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등 위가 약한 사람들은 공복에 레몬수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짝꿍을 바꿔야 한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는 바나나를 우유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큰 폐를 끼친다고 합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따로 먹으면 건강식품이지만 둘을 같이 먹게 되면 소화를 느리게 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고 심할 경우 구토나 술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망고를 같이 먹을 경우에는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나 비만의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장 건강을 챙기기 위해 바나나와 키위, 바나나와 오트밀을 추천합니다. 해독 작용을 돕는 파인애플과 바나나 조합은 다이어트에서 좋으며 불면증에는 바나나와 견과류 조합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경보로 생일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이야기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아 푹 끓인 미역국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사약이라고 하네요. 보통 고온에서 활용하는 기름의 발열점은 200도씨 이상이지만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씨입니다. 발연점을 뛰어넘으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산패되어 아크릴 아마이드 그리고 폴리아마로틱 같은 발암성이 유해한 화학물을 생성됩니다. 소고기 육수로 미역국을 끓이거나 양파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참기름과 들기름이 아닌 들깨가루를 활용해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조리 후 미역국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떨어뜨리면 고소한 풍미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미역국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영양제에 대해서입니다. 비타민 A는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고 야맹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은 비타민 A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과다 섭취할 때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돼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구토, 설사, 피부 건조, 심하면 간 손상이나 출혈의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혈행 개선에 좋은 필수 영양제 오메가3는 오메가 지방산과 유사한 건강식품인 홍삼과 감마리놀렌산, 그다음 크릴 오일과 함께 복용 시에는 출혈의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오메가3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종합영양제는 대부분의 필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추가로 개별 영양제를 챙겨 먹을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상한 섭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영양제에 칼슘을 추가로 복용할 경우 혈중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칼슘 혈증과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꿀팁입니다. 알고 보면 세균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물 함량이 높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황색 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리면 세균도 얼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세균은 매우 작아서 밀폐가 불가능하며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균은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해 냉동실 속 멀쩡한 식품에도 오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발열과 설사, 복통, 구역질을 유발하며 면역력이 약할 경우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버섯만큼 무서운 생버섯에 대해서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버섯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면역 조절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100일 무해한 고단백 저열량 완소식품입니다. 버섯 중에서도 팽이버섯은 반드시 가열이 필요한 식품입니다. 팽이버섯은 환기를 최소화하는 재배 환경 특성상 리스테리아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균이 발열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자연산 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은 기름장만 찍어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잘못된 속설입니다. 팽이버섯뿐 아니라 모든 버섯은 약 70도씨 이상의 고온도에서 3분에서 10분 이상 가열 조리해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발편한 국민 신발의 배신입니다. 귀여운 디자인과 보온성도 좋은 양털 부츠와 비오는 날, 여름철 남녀노소 필수템 크록스의 편안함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발 바닥입니다. 발 건강 전문가들은 평평한 신발로 인한 족저 건막염을 우려했습니다. 족저 건막염은 발바닥 충격을 흡수하는 족저 건막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며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국민 신발들이 발바닥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달해 족저 건막염을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발바닥 뒤꿈치와 내측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통증, 족저 건막염이 심하면 서 있거나 걷기조차 어렵고 만성화가 되면 무릎이나 허리까지 영향을 끼쳐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합니다. 족저 건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 3cm 전후에 굽이 있는 신발을 추천하며 아치형의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면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양치질의 진실에 대해서입니다. 취침 직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은 양치질을 안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식사 직후 양치할 경우 입속 세균이 많이 감소하지만 취침 직전 양치질을 한 사람과 양치질을 안 하고 잔 사람의 입속 세균은 비슷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식후에 양치질을 바로 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시간만 더 주는 셈입니다. 식사 직후 양치를 못할 경우 물이나 가글로 입안을 헹구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녹즙 복용은 내 건강을 망칩니다. 녹색 채소를 갈아먹는 녹즙은 간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은 녹즙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녹즙 장기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녹즙을 매일 섭취할 경우 설사나 컨디션 저하가 올 수 있으며 농축된 음식을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이 됩니다. 채소의 좋은 영양분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섭취해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녹즙은 천천히 소량으로 섭취하며 소화불량 등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반드시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농약이 남아있는 재료로 녹즙을 만들었을 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무농약 재료로 만든 녹즙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절교 위기에 놓인 맥주 안주입니다. 땅콩은 맥주와 최악의 조합이라고 하네요.
땅콩은 고염분으로 맛은 좋지만 단독으로 먹어도 소화를 더디게 하며 땅콩에 함유된 산성 성분이 속쓰림을 유발하며 탈수까지 초래해 맥주를 더 많이 마시게 해 맥주를 부르는 안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맥주는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기관 운동을 방해하며 칼슘과 인상 성분으로 장기적으로 요로 결석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땅콩도 결석을 생성하는 수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맥주와 땅콩은 최악의 짝꿍이라고 합니다. 맥주와는 치즈와 두부 같은 저지방 고단백 음식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치즈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체내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춰 덜 취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고, 두부는 위 속에 오래 머물러 알코올 흡수를 낮추고 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손톱 물어뜯기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은 손톱에 안 좋은 것은 기본이고 위생상이나 치아의 건강, 얼굴 골격의 균형에도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손톱 밑에는 폐렴균과 요도 감염균, 효모균, 황색 포도상 구균 등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손톱이나 주변 살을 뜯어서 상처를 만든다면 손톱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손톱 주위염 및 전신에 세균이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을 때마다 치아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부정교합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과다 섭취는 통풍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단백질이 빠져나가 단백질을 챙겨 먹게 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 시에 요산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관절에 요산이 쌓이면 날카로운 결정이 만들어지며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이 올 수 있습니다.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단백질 적정 섭취량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은 1kg당 0.8g에서 1g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100% 과일 주스의 배신입니다. 건강하다는 인식에 술이나 커피 대신 100% 과일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 과일 주스는 낮은 포만감과 높은 영양 탓에 과도한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하루에 100% 과일 주스를 마시는 횟수가 한 번 늘어날 때마다 체질량 지수가 BMI가 0.03씩 증가해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과일 주스는 암 위험도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 연구 결과 설탕 음료를 마시면 암 위험도 19% 증가하고 100% 과일 주스는 암 위험도가 12%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은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이 완만하지만 주스로 마실 경우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농축된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췌장에서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강문경의 팽이가 되겠습니다.
편하게 살겠지. 중심 잃은 팽이처럼 쓰러진 채 죽은 듯이 소금 절인 햇주님 마냥 사랑도 한 줄 미움도 한 줄 가슴에 줄 그어놓고 돌면 살고 서면 끝나는 팽이 같은 나의 사랑. 돌아라 돌아라 인생이라는 세상의 운동장에서 예, 이번에는 먹을 것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좋은 식습관도 서로 연결되면 더 만들기 쉬워집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도 우울해지기 쉬운 때 규칙적으로 끼니를 챙기는 게 기본일 텐데요. 몸과 마음이 처질수록 뭔가 챙겨 먹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지요. 이럴 때 혼자 차려 먹는 밥에 대한 이야기를 랜선으로 공유하고 서로 건강한 식사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리추얼 메이커로 나섰던 오늘의 커뮤니티 매니저 무가수는 오랫동안 식사 일기를 써왔다고 합니다. 그가 이끄는 식사 리추얼에 참여한 사람들은 4주간 하루 동안 어떻게 먹었는지를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식사 일기를 썼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한 민미의 식사 리추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민미는 행복한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돕는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내걸고 지난해 8월 론칭했는데요. 번아웃 증후군 등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요가와 명상, 달리기 음악 등 일상의 여러 활동과 상담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민미는 일상을 지탱하는 규칙적인 습관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습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상의 의례 리추얼로 부릅니다. 식사 리추얼은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한 끼 밥을 잘 챙겨 먹는 습관도 혼자 만들면 어렵지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럿이 함께면 훨씬 몸에 붙이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먹었는지, 왜 그 음식을 선택했는지, 먹으며 어땠는지, 내일은 어떻게 먹고 싶은지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일기를 쓰는 리추얼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만족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먹기입니다. 식사 리추얼이 목표입니다. 4주간의 프로그램은 리추얼 메이커가 이끌고 코로나 시대에 알맞게 따로 또 같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하루 한 끼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고 약속한 시간에 랜션을 통해 그 내용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채팅창에서 좋은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하면서 식생활의 공동체가 꾸려집니다. 하루 리추얼의 마지막 순서는 각자의 노트에 식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나를 관찰하고 기록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극적인 음식만 찾았다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오늘 어떤 기분이었지? 생리 전이었을 수도 있고 일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양 전문가나 요리사가 아니어도 이 모임을 이끌 수 있었다고,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를 고민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나를 위한 한 끼 식사 일기 쓰기 리추얼을 이끄는 무가수는 오늘의 집 커뮤니티 매니저이자 작가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살다가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온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후 몸을 낫게 하기 위해 음식에 신경을 많이 썼고 쭉 식사일기를 써왔다고 합니다. 무가수의 나를 위한 한 끼 식사 일기 쓰기 리추얼 참여자가 자신의 식사 기록을 후기에 남겼습니다. 민미 웹사이트 갈무리에 무가수의 나를 위한 한 끼 식사 일기 쓰기 리추얼 참가자가 자신의 식사 기록을 후기에 남겼습니다. 공황 장애를 겪던 A씨는 무가수와 함께한 리추얼의 후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체력을 키우고 생활 패턴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뭐라도 챙겨 먹기였습니다. 혼자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무엇인가 시도할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 B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입씩 먹을 때마다 오로지 먹고 즐기는 순간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졌더라고요. 지난 3월엔 생리하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었습니다. 월경 시작 전에 단것이 당기거나 폭식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다가도 자극적인 음식을 마구 먹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잘 대처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식사일기를 쓰면서 생리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몸을 관찰하고 식사 패턴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채소 요리식 공간 베이스 이즈 나이스를 운영하는 장진아는 푸드 테라피와 식사일기 리추얼에서 월경 중인 여성들을 위해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를 간단하고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채소 요리식 공간 베이스 이즈 나이스를 운영하는 장진아는 푸드 테라피와 식사일기 리추얼에서 월경 중인 여성들을 위해 철분의 풍부한 시금치를 간단하고도 맛있게 요리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인 민미홈은 지난 5월 서울 성수동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 2층에는 공유 주방인 위로하는 부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금자씨와 혜미씨 두 여성이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쫓기듯 먹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혼자 와도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고요. 느릿느릿한 음악을 배경으로 천천히 식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상담까지 받는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대처법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미는 이 점에 착안해 리추얼을 주요 서비스로 내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나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내 일상을 잘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일상에서 나를 돌볼 방법을 반복을 통해서 터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걷기와 음악, 듣기, 독서, 그림 그리기, 식물 돌보기 등 여러 리추얼 가운데 식사는 특히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민미 창업 초기 때 상담 심리에 앞서 일상적인 활동을 붙여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페어링으로 그룹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빨리 열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제일 효과적이었던 게 바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도 먹을 때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주는 안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장치였던 셈이죠. 서울 성수동 민미돈 2층에 위치한 위로하는 부엌, 식사는 민미서의 모든 리추얼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자기 돌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밥이란 게 돌봄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잘 안 되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바쁠수록 제일 먼저 뒤로 밀려나고요. 저만 해도 나를 못 챙기는 시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떡볶이 같은 자극적인 음식만 계속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점을 의식하는 것이 나를 돌보는 행위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해피루커입니다. 미소는 일을 유쾌하게, 교제를 명랑하게, 가정을 밝게, 그리고 수명을 길게 해줍니다. 그리고 해피토크는 칭찬은 그것이 작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생각을 따뜻하게 해주고 불붙게 하여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해피콜은 긍정은 마음의 밭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사랑, 즐거움과 희망과 긍정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워크가 있습니다. 일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어떤 태도로 살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피송입니다. 밝은 노래를 즐겨 듣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좋은 감정을 더욱 예민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피노트입니다. 기억이죠. 독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고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해피마인드입니다. 마음이죠. 위에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행복한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에서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진성의 동전 인생이 되겠습니다.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컷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컷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서름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